자,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청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갔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인사를 막 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든 언론사가 이제 대통령실 발 이제 단독이나 속보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인사거든요. 과연 누가 내가 이끄느냐, 어느 부처에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정청래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정청래 의원이 노리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박찬대 의원이랑 같이 당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된다고 꼽히는데 그게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참 국민 여러분 좀 듣기에도 너무 참 말이 안 되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인사가 다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신입니까? 아니 신의 사제들도 신한테 그런 말 못하겠어요. 신의 사제가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런가 보네 진짜. 네. 정말 신의 사제라고 철대같이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라디오 중에 생방송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충성 경쟁 나에게 당권을 준다 그러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 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믿고 또 옳다고 생각하고 당을 잘 거기에 맞춰서 끌어다 주겠다. 이제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충성을 넘어서 맹종에 가까운 이런 이제 인사들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두겠다. 자, 이런 이제 지금 그 그림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돼서 잘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쓴소리라든가 또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배제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 맹종한 사람들만으로만 채워온다 그러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이제 짜부러지거나 거꾸로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취임덕이라고 그러나요?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 왔다는 것을 취임덕이라고 그러는데, 야, 취임덕의 첫 사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의원의 이 말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만큼 지금 추락하고 있냐면 우리 우방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축하 멘트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미국부터 백악관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 질문할 때 한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아주 예외적인 이야기했죠.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지금 이제 집권 초기, 취임 초기에 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전화 통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통화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시차 때문에 그렇다면 뭐 앞으로도 그럼 영원히 못 할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때는 당일날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 왜 그런가?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어떤 인식으로 바라볼 겁니다. 왜? 일단 대통령으로 된 이재명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대북 송금 확정이 오늘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 확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 많은 어떤 미국의 언론에서 결국은 이 사안은 그 북한에 800만 불 보낸 사안은 유엔 제재 대상이다.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킴 하원 의원이라든지 많은 미국에서 비판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보면 한반도의 2차 대전 이후에 진주한 어떤 미군을 미점령군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뭐 끝없이 쇄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총리 내정자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는 미 문화원을 점거한 그런 이력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1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안에
미일 가치 외교로 인해서 뭐 탄핵을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조야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철강 그리고 조선. 알미늄에 대해서 어제 이 품목별 관세에 50%나 지금 관세를 때렸습니다. 50%나. 앞으로 이 철강 이 품목별 관세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철강 알미늄 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금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했던 말이 있죠. 한미일 군사 훈련을 동해에서 했더니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렬한 친일 행위다라고 하면서 군사 훈련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에 이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났었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 그 장소에 주한미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 선서를 똑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주한미 사령관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주한미 사령관이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초대를 아마 하긴 했을 겁니다. 하긴 했을 건데 본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본국에서 대답을 안 했거나 본국에서 참석하지 말라는 의사를 아마 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친중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균형 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균형 외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미국과의 동맹 거래에서 이탈하겠다. 좀 더 멀어지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통화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또는 보일지 아는 거예요. 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재명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를 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내를 빨리 정리해서 나한테 확인을 해줘라. 실무진끼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통화를 하면 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영국에서 경제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경제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이제 야당 대표였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좌파 선동가 이코노미스트죠. 이코노미스트죠. 좌파 선동가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레프트 파이어 브랜드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써서 그랬는데 전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보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이제 이미지는요. 좌파 선동가이고 사회주의 정책에 굉장히 가깝고 우파와 또는 자유시장과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각이 글로벌한 공통적인 시각이라는 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직까지 통화를 안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시차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댓글 게시판에 영국으로부터는 축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왔다고요? 권영국 씨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아니 깜짝이야. 야 재치 있네. 맞습니다. 권영국 씨한테. 예, 이렇게 참 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격이 이렇게 참 떨어지나 하는 이런 어떤 참 위기 의식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행정관 한 명 임명하는 것도 그게 뭐 무슨 라인이니 뭐 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이준 대변인이나 저도 TV 방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TV 방송 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남국, 김현지 같은 사람이 이제 행정관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라인 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비서관. 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당했던 거 10분의 1만이라도 좀 문제 제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가적인 손실, 이미지 이런 어떤 타격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참 불행해질까 봐 저희들이 참 우려스러운데 이런 점도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시작된 3대 특검을 통한 무자비한 어떤 정치 보복,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악법들 많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렵게 할 것인지 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태양은 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쉬시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